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그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하겠다.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고요. 순열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열이 뭔지, 그래서 순열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원순열이에요. 원순열은 아직 수능에서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이 내신에서는 자주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복순열이에요. 중복해서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중복순열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래서 바꾸순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는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시면요, 이 단어는 끝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뭐 순열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내신을 안 보신 분들이라서 내신을 볼 때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게요. 순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저는 공식보다는 직관에 의존하시는 게 나아요. 순열은 공식보다는 직관에 의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을 아예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직관에 의존해서 푸는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일단 뭐 공식이 나오니까 그 공식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MPR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하시면요, 서로 다른 앵글 중에서 앵글 중에서요, 여기 R이요, 순서를 고려해서 알게를 나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숫자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OP3이 나왔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3개를 이렇게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가 올 수 있다. 사용한 건 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직관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5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3은요, 이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3개를 나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내신에서는 조금 약간 얘기가 틀린 게요, 내신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얘가 미지수가 나와 있을 때요, 미지수가 나와 있을 때는 팩토리얼 공식을 사용 안 하면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신할 때는 팩토리얼 공식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게 n-1 순차적으로 하나씩 줄여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 n-r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암기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n 팩토리얼이요, n-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된다.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숫자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개수만 그냥 카운트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내신에서 여기에 미지수로 표현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팩토리얼 공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냥 내신용으로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직관에 의존해서 풀지 이렇게 꼭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습니다. 6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한 번씩만 사용하면 돼요. 한 번씩만 사용해서 6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2, 3, 4, 5, 6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제약 조건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1의 자리 숫자와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예요. 이 100의 자리 숫자는 모두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3의 배수는 2개밖에 없거든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3 아니면 6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만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선택권이 만약에 2가지가 된다면 여기에 선택권은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를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4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렬로 그냥 배열하시면 되니까 전체를 배열할 때는 그냥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4가 돼서 4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1, 2, 4, 6, 8 얼마가 있냐? 9가 있습니다. 얘를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얘를 정확하게 2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절반을 쪼개가지고요. 그럼 이 수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얘의 총합이 얼마가 되냐? 총합은 30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10, 10이니까. 이거를 분할할 거니까 15 2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15 2개로 나누게 되면은 1하고 6하고 8, 얘하고 누구로 나눌 수 있냐? 2하고 4하고 9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배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얘를 위에 쓸 수 있고 얘를 위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위에 쓴다, 얘를 아래에 쓸게요. 그럼 얘를 아래에다가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 개 전체를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배열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배열해야 되니까 얘도 3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2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거기다 2를 곱하시면 되니까요 72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단순한 3점짜리 기출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3번은 조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컨셉을 잡으려고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은요. 설명이네요. 네. 그럼 3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자 K, L, 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3명씩 있어요. 3명씩이요. 그래서 제가 이 3명씩 연결을 해가지고 4명이 돼서 3개의 조로 나눌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컨셉이 이제 함수 컨셉으로 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서울에서 누군가 한 명하고 그 다음 부산에 한 명하고 광주 한 명하고 대구에 한 명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짝을 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짝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명씩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냐? 3팩토리얼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1하고 B가 같은 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하고 C가 같은 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합쳐져서 광주를 방문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또 팀을 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팀을 어떻게 먹어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1대1 대응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또 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냐? 3팩토리얼이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만 짝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짝은 1대1 대응만 되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개를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컨셉을 이용해가지고요. 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시키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냐? 216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요. 4번 문제요. 그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5하고 얼마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이 걸려있는데 첫 번째 R라는 조건은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고 나라는 조건은요 한 원소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라요 한 원소예요. n에 대해서 누구를 만족한다?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요. 다음이 5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한 원소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되냐? 함수값의 차요.
함수값에 차가 5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대응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대응관계를 보기 위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A라는 집합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A로 대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화살표로 연결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원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르니까 하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n에 1이 들어가면요. 만약에 n에 1이 들어가면 F2와 F1의 차이는 얼마만큼 나면 되냐? 5만큼 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1하고 5의 차이가 5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5만큼 차이 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네요. 이 개밖에. 그러면 앞에 게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는 무조건 5에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요. 차이 5를 만들려면 1은 반드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값에 대응돼야 되겠죠. 그럼 n이 1일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팩토리얼이 돼서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n이 2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n이 만약에 2가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F3하고 F2의 차이가 얼마? 5만큼 나야 돼요. 그러면 그림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2하고 3하고의 차이가 5만큼 나기 위해서는요. 얘는 여기 대응이 돼야 되고 얘는 여기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자 1, 4, 5, 6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이 돼서 2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얘를 대입할 수 있냐? 5까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24가지가 5번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120가지라는 거를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을 시키면요, 이 문제의 답은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5번 반복될 테니까요. 한 원소니까 나머지는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절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만 유일하게 5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문자에 대해서는 5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혹시나 더 만들어지면 중복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8페이지까지는 그냥 아직 수정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서부터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언급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을 뺀 거는 거의 없어요. 뺀 거는 거의 없고 문제 난이도에 있는 차이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특징이 있는 수열에서요. 첫 번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웃하는 분열이에요. 이웃하는 순열은 이웃하는 대상을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를 유지시켜가지고 그냥 배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2명을 배열하는데 여학생 2명이 0이어서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학생 2명을 하나로 보고 남학생 4명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학생 묶어가지고 계산해서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자끼리 자리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이웃하지 않는 순열 문제예요. 이웃하지 않는 순열 문제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배열을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남학생이 몇 명이 있냐면 남학생이 지금 얼마? 5명. 여학생이 몇 명이 있냐? 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이웃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있죠. 남학생 5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럼 남학생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배열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얘네들을 중간중간에다 여기다 찡겨 넣으시면 돼요. 찡겨 넣으시면 되는데 얘를 뭐로 생각하시는 게 좋냐?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수열 공식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 6군데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5가지, 세 번째 여자는 4가지가 되겠죠. 보통 문제집은 이걸 가지고서 표현을 6P3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얘는 공식보다는 그냥 직관에 의존하시면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 잘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해보실래요? 이 문제는 중요해요.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의자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4명을 안 친대요. 근데 그 4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의자는 똑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의자는 똑같은 걸로 보시고요. 의자가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8개가 아니라요.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4개가 있고 의자는 똑같고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4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명의 사람이요. 자기 의자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럼 절대 이웃할 수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4가지가 되고 얘는 3가지가 되고 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 20. 그래서 12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내신에서 좀 잘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주차장 공간이 10대가 있어요.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차량 4대를 주차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4대의 차량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이렇게 풀면 돼요. 주차장 10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차 공간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는 자기 주차 공간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4대가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주차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차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첫 번째 차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차가, 세 번째 차가, 네 번째 차가. 그래서 10개의 주차 공간에서요, 4대의 차량을요, 이웃하지 않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있어요. 15명이 앉을 수 있어요. 거기에 5명이 앉아야 된대요. 근데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10개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5명이 중간중간에 뛰어 들어가면 돼요. 아마 마플 시너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제가 그래도 잘 되는 문제니까요. 이거는 또 외워놓으세요. 왜 10개예요? 아,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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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차, 아까 전에 10대의 차량은 이제 10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 근데 차량 4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차 공간, 차량이 들어갈 공간은 그냥 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6개가 일단 존재하고 4개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주차 공간을 가지고서 차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0개 주차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4개예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는 8개의 의자잖아요. 4명은 빼요. 그럼 남은 의자가 4개거든요. 4개를 일단 배열해놔요. 그리고 자기 의자 들고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문제 푸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교대로 배열된다. 교대로 배열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 남녀 이렇게 배열되는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연합 이런 식으로 배열된다. 그리고 교대로 배열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다릅니다. 얘는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대로 배열되는 거는 인원수 체크하셔야 돼요. 얘가 똑같으면 2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인원수가 다르면 1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3명, 남자가 4명이야. 그러면
남이 올 수 있다. 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식 쓰셔야 됩니다. 여기 곱하기 2가 들어가거나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인원수가 다르면 곱하기 2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4팩토리얼 곱하기 이게 되겠죠? 문제의 답은 2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입니다. 계산하시면요, 얘가 4팩토리얼 24.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몸으로 넘길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그 10페이지 보시면 양 끝에 모모가 오는 수녀라고 해서 뭐 유형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으면 그 조건부터 해결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 보시면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양 끝에 남자가 와야 되는데요. 인원수는 5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남자 선택권 5가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선택권 4가지가 되겠죠. 그럼 2명이 사용됐기 때문에 남은 6명을 이 중간에다가 그냥 배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5 곱하기 6팩토리얼 그 다음에 4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 끝에 모모가 오는 수열은 양 끝부터 해결한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요.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오는 수열이요.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오는 수면 이렇게 나오면요.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A, B, C, D, E, F요.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문자가 있는데 A, B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A, B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박스는 토탈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2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되냐? 1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갈 2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갈 2명을 선택하면 A, B는 일단 사용했으니까 4명 중에 누군가 하나는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 2명이 더 사용됐으니까 남은 인원은 몇 명이 되냐? 2명이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더 이상 흩어지면 안 돼요. 이건 픽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4명짜리는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 박스와 둘 셋이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오는 거는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서 그 틀이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 하나와 남은 2명을 배열한다. 그래서 3팩토리얼이 오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요. 마지막. 적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 문제는 보통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을 많이 생각하긴 합니다. 여사건을 한 번씩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이건 아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빠르면 그냥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여사건을 생각을 하긴 하죠. 특히 중학교에서는 많이 그런 걸 풀고 고등학교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반드시 그걸 이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사건 이용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 6번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어도 어쩌고 하는데 남학생이 몇 명이 있냐면 5명이 있고요. 그 다음 여학생이 몇 명이 있냐? 3명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끝에 남학생이 와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나올 수
경우의 수를 먼저 보고서 어떻게 올 수 있냐면 남자하고 남자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남자하고 여자가 올 수도 있고 여자하고 남자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여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와야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직접 구하셔도 돼요. 양 끝에 모모가 오는 수년이라고 해서 만약에 직접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올 수 있는 건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러면 남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배열하면 중간에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는 6팩토리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남자가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3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인원을 배열하면 되니까 600팩토리얼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여자가 올 수 있고 남자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인원 6명이 일렬로 배열돼야 되니까 6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3개를 그냥 다 더해도 답은 어차피 나와요. 근데 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차피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여사건 컨셉은요 이 4가지는 외에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다 계산했을 때는 8명을 배열한다고 해서 8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은 거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게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넘기면 어차피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구하고 싶은 건데 결국 8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사건 컨셉이고 그럼 여사건 컨셉에 의해서 이거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좀 더 지금 현재 문제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게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기본 문제가 있고요. 한 장 넘겨서요. 두 문제 풀고 원 순열로 넘어야지요. 여기는 유형들 그냥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웃하자 순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풀고 이웃하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요. 관련된 문제 2개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 어렵진 않고 맨 앞에 A가 와야 된대요. 문제를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그리고 6명을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B하고 A하고 이웃하면 안 된대요. 모르면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B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B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B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B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냐?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4명을 어차피 이 안에서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이건 케이스가 4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A 땡 땡 땡 땡으로요. 그럼 나머지 A, B는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얘네들을 여기에다 이제 배열하는 거죠. 초록색에다가요. 그래서 4팩토리얼을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96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요. 다음 문제는 1하고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9가 있습니다. 6개의 수가 있는데요.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똑같은 걸 또 사용해도 된대요. 똑같은 걸 사용해도 되고 중복을 허용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7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면서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자연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뭐 자연수 만들기는 일단 0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보셔야 되고 0이 일단 없어요. 그럼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2개 이상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7은 몇 개를 포함할 수 있냐면요. 일단은 2개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개 포함할 수 있어요. 4개는 안 돼요. 4개는 이웃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4개는 안 되고 7을 몇 번? 2번 사용하는 경우가 7을 3번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서요. 2가지 케이스를 일단 나눠줄 거예요. 그럼 7을 2번 사용하면서
몇 자리,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77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 땡, 7 모르면 케이스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7, 땡, 7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는 땡, 7, 땡, 7 이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요 7, 땡, 7이요. 그 다음에 땡, 7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냐? 지금 7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그냥 세면 되겠다. 어차피 똑같을 거고 7 들어갔으니까 이제 중복을 허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요. 맞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7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들어갈 수 있고 2, 3, 5 그러니까 5가지. 잠깐만. 무슨 아시는지요? 쌍구는 중국이 그죠? 예. 다 넘어가요. 문제를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7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요. 다른 숫자는 중복이 안 된대요. 네, 중복했어. 그러면 7 사용했어 2번.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나요? 어차피 3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300 얼마가 나와요? 36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을 3번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7을 3번 사용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7, 땡, 7, 땡, 7이요. 이거 외에는 없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5가지. 여기에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20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38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케이스 나누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11페이지 원순열입니다. 기본 유형 익히고, 그리고 여기 문제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원순열 잠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순열은요, 원형 모양의 배열이에요. 원형 모양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데, 이 원순열을 이해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곱셈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법하고 나눗셈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곱셈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나눗셈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곱셈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은 없어요. 곱셈으로 다 풀 수 있고요. 곱셈으로 푸는데 일단은 장점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쉬운 문제를 좀 복잡하게 푸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지만 쉬운 문제를 좀 어렵게 푸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나눗셈은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문제에서는요, 얘가 깡패처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곱셈을 이용하는 컨셉 자체는요, 문제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문제의 제한 조건, 누구하고 누구가 이웃한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마주봐야 된다, 뭐뭐 사이에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때는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게 빨라요. 근데 나눗셈은요,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요, 색칠하기 문제 중에서요, 그냥 모두 칠하래요. 일곱 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을 빠짐없이 이 7가지의 색깔을 그냥 모두 칠하래요. 이런 문제들은 누가 빠르냐?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곱셈하고 나눗셈의 차이가 뭐냐면요. 공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1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이해하시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 n 팩토리얼을요. n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컨셉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컨셉이 뭐냐면요. 내가 고정을 시킬 때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세주셔야 돼요.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원순열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봐요. 한 번씩은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형 모양으로 배열할 때는 실제로 뒤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봐요. 그럼 고정을 딱 시키면요. 얘가 기준이 돼버려요. 얘가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서 뒤에 있는 거는 누구처럼 배열할 수 있냐? 순열처럼 그냥 일렬로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정다각형 문제예요. 정다각형 문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을 세워요.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열처럼 다 배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나눗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일단은 원순열 자체를 무시하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원순열 자체를 이건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회전시켜가지고요. 중복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눗셈이 의미하는 거는요. 얘는 중복 제거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원탁에 앉히는데 1명, 2명, 3명, 4명이 있어요. 만약에 곱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 4개가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을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3명을 여기에 고정이 들어가 버리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렬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팩토리얼이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눗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예요. 이 원순열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배열을 하는 거예요. 4팩토리얼이요. 그럼 여기 앉히고 이렇게 4명을 앉힐 거 아니에요. 근데 회전시키면서요. 똑같은 경우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90도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90도니까 토탈 4번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푸는 컨셉은 달라요. 이거는 고정을 시키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요. 무시하고서 배열한 다음에 똑같은 것들을 다 제거한다. 제한 조건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곱셈으로 풀어야 되고요. 제한 조건이 없을 때는 나눗셈이 너무 깜빡처럼 풀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학원 보셨을 거예요. 그 제한 조건이 없는 원순열에서 유리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학원 테스트지에 있는 문제인데 맞춘 애들도 있고 틀린 애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에서부터 9라는 숫자를요 여기에다가 모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제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니라 그냥 모두 때려 박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시하고 배열을 하고 회전해서 똑같은 거 다 중복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9팩토리얼을 4로 나눈다. 이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모두 그냥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4로 나눠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곱셈을 이용해서 푼다면요 가운데 들어가는 수가 9가지. 가운데 있는 들어가는 수가 9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정을 지금 여기로 지울게요. 근데 왜 4로 나눠? 90도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도형 자체가요. 그래서 회전해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회전에서 똑같은 모양 중복을 제거한다. 그래서
사각형은 90도 회전이 가능해요. 삼각형은 120도 회전이 가능하고 정삼각형은.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풀려면 곱셈을 이용해서도 못 푸는 건 아니고 풀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9가지가 돼요. 9가지가 돼요. 그리고 원순열 문제가 돼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보셔야 돼요. 곱셈으로 푸시는 분들은요.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야. 그 다음에 90도 회전해버리면 얘하고 얘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번하고 2번이요. 회전시키다가 똑같은 모양을 다 잡아내야 되고 얘가 1번하고 2번이 돼요. 그래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여기에 고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7개의 숫자가 남을 거고 그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차피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순열 이용해서 풀 때 깡패 같은 문제가요. 살 넘겨가지고요. 몇 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하향 가하고 약한 계란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순열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서 기출됐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 3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색깔을 칠할 거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달래요. 그러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모두 칠하라는 이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연조건이 없는 7가지 색깔을 다 칠한다. 그러면 무시하고서 배열합니다. 7팩토리얼이야. 7팩토리얼이 되고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요. 얘가 120도 회전할 때마다 똑같아요. 그럼 120도, 120도, 120도 3번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눗셈으로 푸는 방법. 나눗셈으로 푸는 방법은 일단 무시하고서 쭉 배열하고서 똑같은 모양은 회전시키면서 맞춰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곱셈으로 푸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푸냐면요. 모든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아주 단순하게 풀리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7가지요. 7가지는 뭐냐면요. 여기 가운데 색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7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 색깔이 있죠. 6가지 색깔을 이 안쪽과 바깥쪽에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 3개 중에서 3개, 2팩토리얼분의 1이요. 그럼 얘는요, 3개, 3개를 일단 나누는 경우예요. 안쪽에 칠하는 색깔하고 바깥쪽에 칠하는 색깔을 3개,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2가지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쪽에다 이제 3가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하나를 고정해요. 그리고 원순열처럼 배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색깔이 이렇게 칠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안쪽에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그냥 아무렇게나 칠해도 돼요. 그러면 이 방법하고 이 방법,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얘하고 얘하고는 풀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곱셈은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사용하시고 제한 조건이 걸려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7이 의미하는 건 가운데 칠하는 거. 가운데. 얘는 세 가지 나누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안쪽하고 바깥쪽이 칠해야 되니까. 세 가지 색깔을 나누는 경우고요. 그리고 개수가 같을 때는 2팩토리얼분의 1 선후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2팩토리얼분의 1이 붙는다. 이거는 뒤쪽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하고요 밖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안쪽에 칠해야 되고 누구를 바깥쪽에 칠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얘예요. 얘는 바깥쪽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예요. 바깥을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한 명은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 두 개를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안쪽을 칠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칠하고 세 개 나누고 그 다음에 안쪽을 칠할지 바깥쪽을 칠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만약에 칠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안 칠해진 거고 가운데 칠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을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배열하고 그럼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머지 또 배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복잡하죠. 그럼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삼각형하고 등변사이타 리꼴 6개를 가지고서 8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하세요. 8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풀게요. 8개를 모두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서 배열했어. 그럼 옆으로 돌릴 수 있죠. 지금 옆으로 돌리는데 정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가지가 중복이 되냐? 3가지가 중복이 돼요. 이거 옆으로 회전은 그 다음에 2가지 또 나눌 거예요. 이건 뒤집는 경우. 뒤집어 버리면 똑같은 경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집는 경우.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간단하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모두 칠하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다 무시하고 배열하고 돌리면서 똑같은 걸 그냥 다 제거를 하면 돼요. 근데 조심하시는 건 팩토리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오면 이 경우의 수로 제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 페이지만 설명을 잠깐 했다 다시 할게요. 13페이지요. 이거 하나만 하고 싶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복순열해요? 예. 몇 페이지까지 나갈 생각이냐면요. 일단은 계획이 세워놓은 거는 26페이지까지 계획을 세워놓긴 했는데 26페이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중복순열은 들어가요. 그리고 갑포순까지 하는데 갑포순 최단거리는 못할 것 같고 중간에 찍기도 하고요. 이 정도 색깔을 쓸 생각이었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곱셈을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볼게요. 제한 조건이 걸려있으면 이 방법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제 보시면 부모하고요. 그 다음에 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6명이니까 자식이 4명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과 마주보고 앉는 방법을 구해달래요. 제한 조건이 걸려있어요. 먼저 이웃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웃을 해야 되면요. 일단 이웃하는 순열 부모가 하나로 묶여야 돼요. 그러면 5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아니라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럼 원탁에 앉힐 거니까 일단 1명을 고정합니다. 1명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4명을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이펙토리얼 이건 부모끼리 자리 바꿔 하는 거예요. 부모 자리 바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게 A예요. 부모를 하나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냐? 5명이 되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을 고정을 시켜요.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4명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4명을 순열처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끼리 자리 바꾸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요번에는요. 부모가 마주 봐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배열이 돼야 되냐? 이렇게 배열이 돼야 돼요. 부모는 마주 봐야 된대요. 근데 토탈 6명을 배열할 거니까 나는 이런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빠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빠는 그냥 딱 앉으면 자동으로 엄마는 여기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안 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와 엄마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수열처럼 배열이 돼요.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2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72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48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가 24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 하나 잠깐 해달라 해주실게요. 쌤, 근데 부모 차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회전시키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부모하고 자녀를 포함해서 5명이 어떻게 앉는데요? 부모 사이에 자녀 한 명이 앉아야 된대요. 그럼 이거는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온다. 부모 사이에 자식이 와야 돼요. 그리고 원순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부모가 울고 여기에 자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토탈 몇 명이냐면 5명이래요. 그러면 자식하고 자식이 또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일단 박스 제작하셔야 돼요. 박스 제작해야 되니까 박스 제작하는 방법은 2 곱하기 1. 아빠와 엄마, 엄마와 아빠. 그 다음에 자식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박스 제작이에요. 박스를 제작하면 얘는 이제 흩어지면 안 돼요. 얘는 딱 픽스가 되는 거고 이 박스와 얘 3명을 어떻게 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앉혀야 되니까 누군가 하나는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박스 제작을 한 다음에 3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킬 거고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원순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딱 얘네들이 고정이 돼버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열처럼 2명을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 묻는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다각형 문제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할만했어요. 솔직히 막 어렵지 않고 중복 조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하면 되고 일단 이제 다각형 배열이요. 이 다각형 배열은요, 일단은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또 물론 곱셈과 나눗셈을 둘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곱셈하고 나눗셈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곱셈을 이용해서 푸시는 분들은요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의 자리가 있으면요 여기 1번 자리라고 할게요. 그럼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똑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앉으면 오른쪽 손에 모서리가 잡히는 자리고요. 여기 앉으면 왼쪽 손에 모서리가 잡히니까 다른 자리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럼 90도 회전해버리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고 나머지 7명을 배열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제한 조건이 아무것도 안 걸려 있으면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시하고서 배열을 해요. 근데 얘가 90도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버려요. 그럼 4가지 경우가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를 4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8하고 4가 약분이 돼서 2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직사각형 배열을 하겠다 그러면 직사각형으로요 10명을 앉히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그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다르고 이 자리도 달라요. 그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방법, 나머지 9명을 순열처럼 배열하면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9팩토리얼이요. 만약에 회전을 이용해서 푸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되죠. 10명을 무시하고서 배열하고요. 180도를 회전할 때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얼마? 2로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2하고 10이 나눠져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이라는 방법하고 나눗셈이라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문제는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6개를 안 치는데 A, B가 이웃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웃하는 대상을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 C, D, E, F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원순열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요. 몇 개를 배열하는 거냐? 5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킨 데 쓸 거고 나머지 4개를 순열처럼 배열한다. 그리고 이 팩토리얼은요. 얘예요. A, B가 자리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에서 48가지가 되는 거고요. 한 명, 2명, 3명, 4명,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키는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을 배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팩토리얼은 A, B끼리 자리 바꿔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2번 문제예요.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4명이 9개의 자리에 앉혀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배열하고 오시냐면요. 남학생, 여학생을 2명씩 다 갈른대요. 그럼 남자가 몇 명이 있냐? 4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씩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이건 조합 배우셨죠? 다? 그러면 2명으로 이제 짝을 짓는 방법은 4C2 그 다음에 2C2 2팩토리얼분의 1이요. 남자 4명을 2명으로요. 일단은 분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시면요. 직접 세주시면 돼요. 직접 세서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짝이 되고 1번하고 3번이 짝이 되고 1번하고 4번이 짝이 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짝이 되고 2번하고 4번이 짝이 되고 3번하고 4번이 짝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6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합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조합 쓰시면 되고 나중에는 어차피 조합을 쓰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는 조건을 보니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서는요. 반드시 한 명의 빈자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열한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원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는데 2명이 앉을 거예요. 대직구 같네. 네. 2명이 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명이 앉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리 하나하나가 이런 식의 배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배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무시할게요. 그러면 이 조 3개죠. 하나, 둘, 3개의 조를 원탁에다 일단 앉혀야 돼요. 원탁에다 앉히려면 몇 가지 방법이 되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정하는 데 쓸 거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순열처럼 배열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빈자리가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자리 바꾸고 할 수 있어요. 얘하고 자리 바꾸고 할 수 있고 얘하고 자리 바꾸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다시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요. 6가지 방법이에요. 남자 둘, 여자 둘.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조를 배열을 해야 돼요. 2가지 방법이요. 이거는요, 3개의 조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 세계조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요. 얘는 사이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의자를 끼워 넣어야 돼요. 빈 의자죠.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요.
얘네들은 자리 바꿈이야. 얘네들은 남자 2명, 여자 에서 자리 바꿈. 이렇게 얘네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꿈 할 수 있고 얘네들이 자리 바꿈, 얘네들이 자리 바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가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6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남자 4명이 있단 말이야. 얘를 둘둘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1번, 붙였네? 네.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3남자. 예, 그러면요. 맞으시겠죠? 예, 그러면은 1번서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남자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짝을 지어야 돼. 둘둘로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1번하고 3번 1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그래서 둘둘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합을 나중에 이용하면 이 분할해서 배우실 거예요. 둘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팩토리얼분의 1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르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6가지 방법을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사이에 빈 의자는 뭐예요? 사이에 빈 의자는 여기 2번째 조건 나와보시면요.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의자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의자 문제 있었죠. 얘네들은 4개가 맨 처음에 제가 4개의 의자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4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의자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3명을 배열하면은 의자 3개 하나씩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 3개를 배열 못해요.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복잡하죠. 답은 48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좀 넘겨가지고요. 이번에 중복순열 17페이지로 갈게요.